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 개정교육과정 학생, 학부모 공감, 소통, 콘서트 1, 2부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신정호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개 권역 행사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오늘 이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학생, 학부모 그리고 여러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미래교육과정인 2022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입니다. 오늘 같이 좋은 의견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서 화면에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권역 주관교육청이죠.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사권역 특강을 맡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한 참여해 주신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2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미래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콘서트가 서울에서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을 다 돌아서 이제 마지막 서울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수도권 콘서트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부총님께서 오늘 다양한 말씀도 듣고 응답도 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이런 기회들이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격 상황에서도 이렇게 줌이라든지 웨비나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비대면 콘서트가 열리게 된 것만으로도 아마 저희의 저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비대면 원격 수업의 도구를 가지고 대면 수업과 결합하면서 학습을 이어온 굉장히 위대한 업적들을 저희가 만들어 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학부모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5년 내지 10여 년간의 저희 우리 사회의 교육개혁을 위한 지난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에 훨씬 더 평등한 교육을 원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중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후진국형입니다. 많은 후진국형인데 인류학교 중심의 초중등 교육, 그 다음에 교실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1등 중심의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교육을 넘어서서 초등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정말 지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상당한 수준에서 정상화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정상화된 초중등 교육의 기초 위에서 이제 저는 질 높은 공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 이 질 높은 공교육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이제 후진국을 벗어나서 글로벌 통합의 시대에 글로벌 표준에 부응하는, 혹은 글로벌 표준을 깨는, 글로벌한 기준들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어떤 질 높은 공교육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과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역시도 이러한 큰 시대적 과제와 연결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교육의 방향,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해주신 주희연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바로 일부 릴레이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제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의 이해입니다. 릴레이 토크에 참석해 주시는 패널분하고 그다음에 부총님께서는 무대 위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릴레이 토크를 위해서 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김진아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주중학교 최수정 학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산초등학교 윤수경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소통을 위해서 오늘 콘서트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부총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또 시간 내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네 번째 열리는 콘서트는 권역별로 3번 진행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는 콘서트입니다.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 또 선생님들의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공감, 소통, 콘서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정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나눠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많은 의견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중심에 서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내실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제안하고 토론에 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특별히 참여해 주시는 학생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과 제안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준비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서 깊이 있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돼야 하느냐, 그중에 개별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교육부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 사회는 초연결 사회, 또 디지털 전환 사회, 또 인공지능과 같이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이제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공감 소통 콘서트의 주인인 학생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학생. 네, 먼저 그간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학생이 직접 의견을 내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없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시행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학생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한 명의 고등학생인 제게 학생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릴레이 토크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많은 신생 직업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변화의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변모하는 미래의 직업 시장에서 각자의 적성을 찾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적성과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이 아닌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하는 기존의 일부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생의 개성을 지우는 평가가 아닌 성찰과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생에게 한정된 진로를 갖게 하는 입시 위주 교육과정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넓어야 하고 그 선택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미래사회의 변화를 흡수하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선 이와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교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최수정 학부모님 참여하고 계신데 이번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국가교육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토론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와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매번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맞물리는 대입 정책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목 수를 현재보다 줄이고 범위 또한 축소해야 합니다. 최소 시수를 정해놓고 학생의 흥미, 적성, 재능에 따라서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게 완벽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은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별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필요한 대학 및 직업의 안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도록 맞춤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학부모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 국가교육과정은 참 이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걱정도 됩니다. 개정 후 본 취지대로 공교육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교사의 역할과 교육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현장은 운영이 될까요? 앞서 거꾸로 교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인터뷰에서 수업을 통해 즐겁게 참여를 했고 성적도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들의 역량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의심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사들이 토론이 없고 창의적이지 않은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사회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미래 교육 시스템에 발맞추어 연구하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사들이 개정 교육 과정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그리고 교사들이 이런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교사들은 지금도 행정 업무가 많아서 학생들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학교 교육의 대부분 교사들은 입시를 위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학교 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육 과정이 아닌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입시 교육과 학교 교육을 병행해야 할까요? 바뀌는 대학 입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들어봐도 정말 실질적인 문제들을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가 모두 공감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원래는 우리 이수정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총님께서 일정이 생겨가지고 부득이 먼저 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사회자로서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제가 시간을 온전히 이 공감소통 콘서트를 통해서 의견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제가 꼭 참석해야만 하는 회의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먼저 이석하게 되었음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고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오늘 해주신 모든 말씀들은 제가 영상으로나 또 기록으로 잘 꼼꼼히 챙겨서 의견 주신 것에 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과 이제 학부모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두 분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은 큰 방향에서 지금 두 분이 주신 말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조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이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아마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쭉 이렇게 듣다 보면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 지금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학력 인구가 굉장히 갑자기 이제 이렇게 급감하면서 인구 구조의 위기를 누구나 또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경쟁 위주의 사회로는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다. 공존하고 자연과 공존하고 인류가 공존하고 그래서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는 굉장히 선언적이었다면 지금은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공존하는 패러다임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미래 사회는 그렇게 변화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많이 국민들께서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미래 사회의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럼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이미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오고 또 논의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어서 현장은 또 그런 고민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력 인구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라도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또 그 학년대 그 연령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고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해서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첫 번째 그 중심 과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아까 김진아 학생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명 한 명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또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의 역량과 연계돼서 교육 과정에서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삶의 역량을 개별의 그런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장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 패턴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제는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육과정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만 그 시기에만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뭐 다른 다양한 선택을 해도 그 이후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대학 고등교육 과정을 그리고 또 평생교육 과정을 자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고등학생이 되면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정상적인 그런 진로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개별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이것이 지역이나 혹은 어떤 계층의 격차 때문에 또 어떤 교육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또 교육청이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시스템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책무성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교육 당국은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으려면 중앙정부나 교육청의 이런 방향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 또 지역 교육지원청의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권화와 자율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이 변화에 대한 이 주도성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관련해서 교사들이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교사 역량을 또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분권화와 자율화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과정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또 함께 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현장성을 우리가 살려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 과정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또 이런 소통의 자리도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그 수업 모델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아까 이제 평가, 대입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그 취지와 방향에 맞게 평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이면 이제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교 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28년 대입 제도는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한 평가 제도로 바뀔 거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정책 연구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도 아마 저희가 정책 연구 방향을 이제 발표하게 되면 의견 수렴 절차를 내년에 생기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그 개별성과 다양성, 그리고 국가의 공공성과 책무성, 그리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제 분권화, 자율화, 그리고 이 ICT 기반의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또 지금은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사실은 이런 교수학습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의 혁신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현장에 이제 소통하는 콘서트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정책자문위원회, 교육과정 심의회 등의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다양한 그 회의 체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부총리님 지금 네. 시간이 제약돼 있어가지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의 자리,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앞으로 계획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도 꽤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큰 방향과 계획이 실제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교육부도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말 우리 학생들의 삶이, 그 역량이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잘 발휘되고 또 잘 키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 취지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부총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석해야 함을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행사에 사실 온라인으로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부모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 미래학교 또 미래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 경기 죽전초등학교 박은주 학부모님 오늘 참여하고 계신지,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죽전초등학교의 학부모인 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자리를,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함께해서 너무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개별 맞춤형 교육의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저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도 다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좀 힘든 경제적 상황에서 좀 급속도로 효율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바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초중고 과정에 담아내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교육을 스스로 찾아가서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과정은 오히려 더 쉽게 바뀌고, 충분히 토론하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평생 교육할 수 있는 이 흥미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3주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그 주체들이 사실은 그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오해가 쌓여서 좀 더 자치가 더 될 수 있는 것들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원활한 소통과 어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학교마다 상주 전문 상담사가 선생님이 계셔서 교사도, 그리고 학부모도 학생들도 서로 어떤 고충이 있을 때 서로 상담을 받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치료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선생님들이 좀 배치되면 이 3주체들의 어떤 소통도 더 편해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서적인 돌봄까지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학교 내에서도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에서까지 전문기관이 확대되도록 해서 학교 안과 학교 바깥에서 언제든 학생들 3주체 모두 다 늘 성장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은주 학부모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저희 학교 교육을 보면 일부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 많은 변화가 이번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윤수경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짧게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거든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사회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누가 먼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교육 대상의 특성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의 모습과 일하는 환경이 바뀐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배움을 통한 행복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학생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으면서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하겠죠. 여기에는 반드시 모두를 위한 함께 살아가는 이라는 가치가 담긴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등등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업 역시 초연결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등의 수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가치를 지향하는 보편적 공교육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고 실패를 연습하고 성공의 경험을 맛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어떻게 발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정책과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교육권에 대한 헌법조항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경제적 수준에 의해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도 경제적 수준 및 기타 사항에 의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상처 입는 아이들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 6학년 아이들과 원격 수업으로 6시간의 진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6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요즘 뭐가 가장 걱정되는지, 나의 성장을 위해 지금 꼭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지 물었는데 아이들은 역시 공부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고 학원 말고 시켜서 말고 내가 직접 하는 좋아하는 공부, 마음이 성장하는 공부 등 멋진 답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에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라는 학생의 답. 이것이 학생 맞춤 교육의 방향이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교육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성장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교육, 또 함께 하는 교육. 이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중요한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바로 2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에는 부총리께서 먼저 이석하신 관계로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상수 실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제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미래 교육이 이제 실제 실천되는 장에 있어서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실제 이런 교육과정 구성,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개선, 그다음에 평가 개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윤수경 선생님 의견을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육할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이기보다는 학생의 현재의 방점을 둔 비전과 목표 설정, 배움이 느린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교육과정 등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위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 역시 꿈을 향한 목표를 향한 과정으로서의 평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의 평가는 하나의 꿈을 향해 찾아가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달점을 알려주는 결과로서의 평가 비중이 높았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 비중을 높여서 평가가 학생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을 제때에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학생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같은 적극적인 경험의 기회를 확보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학습하는 선택학점제와 같은 경험은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학생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교과 지식이나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끌어내고 실제로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이해하는 하이테크 활동은 IT 활용 맞춤 교육으로, 적용, 분석, 평가, 창조의 하이터치 활동은 면대면 상호작용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뿐만 아니라 브랜디드 수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약해지기 쉬운 문해력과 통찰력에 대한 의도적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교육 과정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하겠죠. 교육 과정은 결국 학생의 것이니까요.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체계, 원격 수업 역시 지금까지의 수업처럼 학생의 성장을 돕는 도구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과정의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에 적합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의 권한을 학교와 지역에 나누는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의 교육활동 중심의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원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업무를 조직하여 학생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협의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배움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안전한 학창 시절을 우리 어른들은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희생하는 교육이기보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교육이길 바랍니다. 행복한 오늘이 모이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을 또다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봐 불안한 마음은 위기의식과 경쟁을 부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질 높은 성장을 위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윤수경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평가 체제 개선, 단순히 실패, 경쟁에서의 순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 알게 해주는 디딤돌로서의 평가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자율권을 갖고 학교 단위 또는 교실 단위에서 평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즉석 질문을 우리 교육감님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2022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역할 관련된 질문인데요. 먼저 이 분권과 자율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하고, 이 평가 또 얘기가 나왔는데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평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수업 전반적인 개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한테까지 마이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부터 2022까지 이어지는 그 교육 과정에 큰 흐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는 이제 지식 교육에서 이른바 역량 함양 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때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뭐 지식을 배우지 않는 역량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과거에는 그 지식이라고 할 때 주로 암기형 지식이죠. 선진국에서 개발된 어떤 선진 지식들을 머릿속에 더 많이 집어넣는, 아까 김진아 학생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는, 창의적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지식 기반 역량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의 구성권, 운영권에 상당한, 아까 부총리님께서 분권, 자율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실에서 교육 과정의 변형이 가능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17개 시도별로 조금 지역의 다양성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의 분권화된 교육 과정을 지향한다. 요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별로 이 선호가 다르잖아요. 진로도 다르고 진학의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표준화된 필수 중심의 교육 과정이었다면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한, 그것이 일반 선택일 수도 있고 진로 선택일 수도 있고 이런 큰 방향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할 때는 이제 급별로도 있잖아요. 또 과목별로도 다르잖아요. 이런 교육 과정의 일종의 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관련된 시수의 양,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그 시간의 양을 또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거냐. 과거에는 뭐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과목별의 또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변하고 시장의 요구가 바뀌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필요성을 많이 아까 윤수경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이 지금의 교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범교과적으로나 개별 과목에서 어떻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까? 요즘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코딩 교육으로 들어올지, 뭐 정보 교과의 양을 늘릴지, 지금 17단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고요. 신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제 지금 현재 큰 방향은 이제 교육부도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교육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예를 들면 한 30% 정도는 교육청과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구성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과거에는 100%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시부터 17차시까지 하는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교육과정의 대강화라고 표현하는 어떤 큰 방향에서 이렇게 하고 한 30% 정도의 선생님들과 17개 시도별 다양성이 반영되는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마을 결합형 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별로 지역 교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25개 구청별로 다 지역화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게 이제 보면 왜 쓸데없는 걸 얘기를 해, 수학이나 과학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요구나 시장의 요구나 사회의 요구할 때 그 산업, 시장, 사회는 바로 우리가 사는 마을이고 사회인 겁니다. 지역사회인 겁니다. 서울이란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삶의 현장, 경제 현장, 산업의 현장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식 창출적 역량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끔 이제 교육과정을 하는 거고, 저희 서울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평가의 전환 같은 게 있는데, 그 신 선생님 이제 질문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경제적 직업을 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미래지향적인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 도입돼도 그게 왜곡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교육과정이 되는데, 이게 또 이 어떤 대학 입시 교육의 중합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또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개선과는 별개로 또 전반적인 평가 체제, 물론 이제 이 교육과정 평가와 직접 연관된 평가를 한데 대학 입시라는 또 거대한 제도적 평가 체계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진짜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려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아 학생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 참여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수업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김진아 학생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선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과목 선택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고교학점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역시 고교학점제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목 선택 및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시기 이전에 각자의 진로와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 정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제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 적성과 개인적인 흥미에 기반한 집중 진로 탐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목 개설에 있어서는 소수가 원하는 과목의 경우 다른 학교 및 시설과의 연계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에 맞는 진로를 학생이 주체적으로 찾게 된다면 사회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의 필요성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쌍방소통이 원활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환경이나 인터넷, 사용기기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현장 수업의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하고 또래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며 사회성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김진아 학생 이야기 중에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고교학점제 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안내해주지 않고 학생들한테 네가 선택해 하면은 상당한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해 줄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최수정 학부모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수업 방식,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래 학교 교육의 수업, 평가 방법은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방향성은 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6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자유학년제를 운영 중인 중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학교 학생들은 진로 및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청 지원 예산이 줄어서 양질의 강사 초빙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지원금의 과거의 2분의 1로 줄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로 탐색 체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송파구에서 지원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질적 무료 교육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책을 만들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자유학년제를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규 수업에 컴퓨터 디지털 활용 교육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에 맞춰 컴퓨터 디지털 활용 교육은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에서가 아닌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과정 필요합니다. 장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거나 다양한 동아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 시간에 할 수 없는 자신의 흥미, 재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죄송하지만 또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교육 공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사물 인터넷 사용 등 디지털 체험실 채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AI가 접목된 스마트화된 도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별로 시설 차이가 심합니다. 공간이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장소, 공부를 하고 싶은 장소가 되어 학교 후에도 PC방이나 카페를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등급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사는 시험을 위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등급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또 대입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단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라지는데 그 몇 점 차이가 그렇게 그 아이의 큰 능력의 차이일까요? 등급은 교육 과정의 수준별 등급으로 나누어 목표로 하는 등급으로 진도가 단계별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평가가 수준별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평가는 다음 수준의 교육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절대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은 지필평가가 유리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활동을 더 잘해서 수행평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특성을 살려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경험이 학생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역량 강화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학습들이 어떤 출발점에 내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는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번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한 6가지 학교의 재정 지원,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 구축, 평가 등 6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구체적인 사안들이고 꼭 저희가 실제 성공적인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항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각 학교급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의견들을 들었는데 꼭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온라인상에 학생, 학부모 참여하고 계신데 아까 학부모님 의견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학생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논현고등학교 양은영 학생 혹시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예. 우리 학생 입장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현고등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1학년 양은영입니다. 저는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초, 중, 고, 학급별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의 개선 및 과제 등의 개선을 방안으로 저는 방안을 3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회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을 중시하며 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예체능, 체육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여 창의력과 체력을 더 증진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1교시 체육대를 제안합니다. 1교시에 다른 과목이 아니라 체육을 진행하여서 학생들이 더 다음 교시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창의력이 돌아가며 체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1교시 체육대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중간 단계로 올라가는 느낌인 중학교에서는 개념 노트 만들기를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에게 중학교 생활이란 고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한 생활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에 부족한 내용들을 이런 개념 노트를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 배운 과정과 과목들을 개념 노트로 작성하게끔 하여 학생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인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를 항상 묻기보다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더 찾아주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수없이 작성해야 되는 질문지들에 저희는 항상 답을 해야 했지만 그 답을 확실하게 아는 학생보다는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교육을 더욱더 진행하여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교학전쟁 프로그램처럼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러 강의를 하러 오는 학생분들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께서 강사분이 되어 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보다 좋지 않은 성적,
보통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학생보다는 좋지 않았던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를 강의로 할 수 있게끔 하여 학생들에게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은영 학생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에 초등, 중등, 고등에서 필요한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그 교육도 좀 생애적 관점에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어렸을 때는 예체능, 그래서 기본 소양을 좀 갖추도록 해주고, 중학교 가면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있잖아요. 그 학습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갖춰주고, 또 고등학교 가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진로들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진로와 관련된 지원 시스템이 연결돼 가지고 쭉 학교 전체 시스템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상수 실장님, 오늘 그 참여자분들의 의견 관련해서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총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과 대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은 좀 잘 잡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상세하게 주신 말씀들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세 분, 네 분 주신 말씀 중에 그냥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교사들이, 우수한 교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특별히 저희들이 개정과 연계해서도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분의 학생들이 주로 이 진로와 관련되는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25년도에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서 저희가 특히 학교 급이 달라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환 학기제를 도입을 해서 다음 학교로 갈 때 두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습의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의 측면까지도 별도의 진로 프로그램과 각각의 교과에서도, 우리 교과에서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우리 교과를 배우면 진로는 어떤 방향과 연계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어져서 진로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학부모님께서 6, 7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한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특히 그 학부모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수업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게,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특히 학교 공간이 행복한 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신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학생들도 우리 학교 공간이 가지는 그 공간이 학생들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을 키워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고, 그러한 공간 혁신 사업에 대해서 부모님과 학생들의 많은 그 이해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022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이 의견들이 단지 이야기되는 주제로, 소재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육 현장을 바꾸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좋은 일을 만들려면 같이 소통해야 되고
그 좋은 일들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같이 소통해야 한다. 소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콘서트가 2022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1부 릴레이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영상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방향, 그리고 이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담아봤는데 같이 보시면서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교육 과정. 학생, 학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는